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그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미군, 주한미군이 이제 한국에 주둔을 하는 비용을 우리가 일정 정도 분담을 하는 건데요. 이게 몇 년에 한 차례씩 그 협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만큼 분담을 하는지. 근데 지금 올해가 이제 협상하는 해인데 미국에서 좀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로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협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3월부터 이 분담금 협상을 미국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면서요. 아직까지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 미국의 기본적인 기조는 한국이 방위 분담금을 대폭적으로 좀 인상을 해달라는 것인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지금 한국이 미국에 주고 있는 방위 분담금도 미국이 다 쓰지 못해서 매년 한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정도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불용액이 많군요. 예, 불용액이 상당히 한 2천억에서 한 3천억 정도 되니까 네.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 돈도 다 쓰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깎는 게 상식에 맞을 텐데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한국의 방위 분담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겠다. 100% 한국에 부담을 지우겠다. 이런 얘기들을 줄곧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제 미국이 새로운 항목을 좀 신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전 지원비라고 하는 항목을 신설하겠다는 것인데요. 그게 뭐죠? 작전 지원비는 뭐 미국에서 항공모함이 투입되거나 네. 뭐 전략 폭격기, 핵잠수함, 이지스함, 뭐 F-22, F-35 이른바 이제 전략 자산으로 불리는 무기를 한국으로 전개할 때 그 비용을 한국이 내라는 것이거든요. 예. 예. 네, 이거는 이제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남북한의 여러 가지 이제 군사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행되고 있는 단계에 있고, 예.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그 정신과 근본적으로 충돌을 하게 되겠죠. 미국에서 전략자산이 마음껏 투입이 되고 그 비용을 한국이 된다라고 한다면 남북 정상 간에 또 북미 정상 간에 합의한 내용에 근본적으로 충돌을 하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전략자산 얘기는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여쭤보고요.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지금 우리가 한 9천억 원대 내고 있죠. 9,600억 원? 그 정도 내고 있죠. 네네. 1조 원 가까이 내고 있는데 이걸 2배 올려달라. 2조 원은 받아야겠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렇게 보도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100%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한미군의 현지 발생 비용, 그러니까 현지 발생 비용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이제 지출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군사 시설과 관련된 군사 건설비, 그리고 뭐 이제 탄약 저장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병사들의 편의와 같은 어떤 군수 지원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 현지 발생 비용에 지금까지 한 5대5 정도를 한미 간에 분담을 해왔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100%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한국의 부담액을 2배로 올리면 대충 이제 한국이 100% 부담을 하게 되니까 아마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를 했지만 지금 현재 협상에서는 미국은 실제로는 어느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글쎄요, 뭐 그 부분은 이제 정부 쪽에서 밝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정부 쪽에서도 얘기도 미국 측에서 상당한 수준의 어떤 총액의 중액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정컨대 지금 올해 미국의 준돈이 한 9,6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1조 원을 훌쩍 넘어서 1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어떤 느낌도 좀 받고 있습니다. 이거 좀 불용액이 그러니까 한 해 2천억, 3천억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닌가요? 한꺼번에 아무리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국가재정법에도 돈을 이제 특정 사업에서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면 불용액을 국고에 반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용액의 일부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자회사인 커뮤니티 뱅크에 예치를 해서 이자 수입만 또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준 돈을 다 쓰지 못하고 그걸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 수입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뭐 한 자릿수도 아니고 뭐 1.5배에서 200까지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뭐 이제 그 미국이 좀 우월적인 동맹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뭐 약소국의 서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뭐 듣는 입장에서 화가 나는 상황인데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네. 전략 자산에 대한 뭐 작전 지원비를 요구를 한다는 게 사실 이게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이 주한미군의 어떤 체제 체류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전지 발생 비용이죠. 예, 근데 전략 자산은 주한미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 이제 미국에서 일종의 증원 전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항공모함이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까지 투입되는데 뭐 한 차례당 뭐 100억 원에서 한 2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런 비용들을 다 한국이 내라고 하는 것인데 아니 그게 우리의 필요도 있지만은 미국의 필요도 꽤 많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이런 작전을 하는 것은 그렇죠. 이제 뭐 이제 항공모함을 가리켜서 떠다니는 전쟁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미국이 해외 군사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전력을 지금 운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로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거의 투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약속한 바하고 지금 한국에 요구하는 바가 또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혹시 지금 이제 남북 관계도 그렇고 이제 북미 관계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예민한 시기지 않습니까, 요즘이? 네네. 이런 상황이 이런 분담금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이 정부로서도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6월달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북미 간에 합의한 바가 많이 진척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방위비 분담금 또 여러 가지 이제 한미 동맹 그 현안과 관련해서 미국이 발언권을 좀 강하게 가지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뭐 대폭적으로 올린다든지 미국 무기를 대거 수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이제 좀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그걸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줄곧 요구해왔던 것들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북한과의 어떤 협상 또 미국이 약속한 바를 좀 지지부진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충분히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도 약속했던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제 국민 여론도 그렇고 국회에서 나중에 이제 방위 분담금을 이제 비준 동의체라는 과정에 있어서도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이렇게 진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도 좀 줄여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방위 분담금도 그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높아질 텐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좀 트럼프 행정부를 좀 달랠 필요도 느끼는 것이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또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걱정도 한편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주한미군에 주는 돈은 아까 이제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뭐 다른 부대 비용들을 다 합치면 한 5조 정도 된다는 그런 보고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5조가 넘는다. 그러니까 일단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토지비가 상당하겠죠. 그게 이제 연간 임대료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뭐 최소 2조 원에서 최대 뭐 10조 원에 육박한다 이런 어떤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좀 카츄샤, 카츄샤를 또 미군에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병사들이 미군 밑에서 일을 하는 거죠. 이 카츄샤도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만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 그 비용도 상당한 수준인 거고. 그 비용은 따로 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각종 또 뭐 세금들을 면제해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합칠 경우에는
연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3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에 달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약 한 70에서 80% 정도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예. 이게 미군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일본,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그 다른 나라 그 분담금은 수준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은? 총액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총액을 또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료, 그 사유지를 갖다가 미군한테 제공할 때는 그 토지 소유자한테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방위 분담금의 계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GDP 대비로 할 경우에는 한국이 일본이나 독일이 한 3배 정도 되는 것이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군 1인당 그 이제 지원비로 계산을 하더라도 한 2배에서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은 미국이나 독일,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보면은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GDP하고 1인당 미군 유지 비용.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생각은 좀 이렇게 좀 만만하다고 여겨지는 한국을 상대로 해서 대폭적으로 이걸 인상을 하고 앞으로 일본하고 협상할 때, 독일하고 협상할 때 그걸 하나의 이제 전례로 삼겠다, 이걸 중고로 삼겠다 이런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가 더 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지금 이제 부대 이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평택으로 또 갔고요. 뭐 이러면 원래 있었던 부대가 이제 뭐 오염이나 이런 문제들도 심각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군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뭐 키세라고 해서 잘 알려지고 임박하고 위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확인될 경우에 미국의 일정 부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번 소파 개정안에 포함이 됐는데요. 근데 그게 그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또 미군이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걸 환경 치유를 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이죠. 내일까지 협상한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이게 협상이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망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미국의 요구도 요구지만 이제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국민들의 정서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국의 그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한미관계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미국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좀 막무가내로 무조건 올려라 이런 쪽의 요구들이 좀 강해서 정부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협상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화네트워크 정옥식 대표와 얘기 나눠봤는데 이거 좀 진짜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무리 힘 차이가 좀 있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